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기장입니다. 오늘은 FOMC 내용하고 비트코인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FOMC 내용은 사실 그렇죠. 이 제롬 파월이 75bp를 인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경기 전망을 매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매파적으로 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멈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중들 특히나 컨센서스는 피크 아웃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파월의 입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직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한 걸 보고 이번 약간 언급이 사실 조금은 매파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올해 남은 두 번의 기회 중에 50, 50 또는 75, 25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의 결과도 사실 최종 목표값이 5% 이상인 것은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4%대에서 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내년 점도표 보고 아니면은 올해 말 점도표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내용은 없었지만 사실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조금은 매파에 가까웠다, 약간 매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3%대로 올라갔죠. 지금 한국의 금리가 더 낮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최소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은 진짜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업들 중에서도 위태위태한 기업이 엄청 많을 거예요. 대기업 말고 그 밑에 하청 기업들. 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달러가 되게 비싸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입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수입만 하는 기업도 없을 거고 수출만 하는 기업도 없을 거고 대부분은 그냥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정말 그쪽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비트코인하고는 연관이 없겠지만은 저는 진짜 약간 위태위태하다라고 봐요. 저 미국 예전에 달러로 바꿔놓은 거 저도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물론 가격이 올라가서 저도 좀 약간 반가운 건 맞지만 이 대한민국 전체라는 그림에 한해서는 위기가 온 게 아닌가 합니다. 이 1,400원을 넘은 것도 1,400원에서 외환 보유고 계속 털면서 방어를 했었는데 오늘 뚫렸어요. 또다시 외환 보유고 털어서 달러 매도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이걸 넘었다라는 거겠죠. 진짜 상황이 좀 심각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증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FOMC 내용이 어땠는가,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를 볼 때 나스닥을 보시면 되고 미 증시를 보시면 됩니다. FOMC 내용이 호전적이었으면, 약간 비둘기적이었으면은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안 좋으니까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려간 걸 알 수가 있고요. 미 증시기 때문에 정말 크게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나스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스닥 반등을 통해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추세선을 제가 좀 강조드린 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이하고 약간 하락 소재가 나올 때마다 지지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게 사실 그거 보면은 17.6K의 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많이 내려가고 약간은 조정분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포함이 되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게 20일 9시 경에 만나게 되니까 적어도 23일 오전까지는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는 좀 계속 내려가서 차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였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3일 이후부터는 이 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저가를 체크를 해서 여기서 방어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선 뚫리면은 남은 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저항으로 쓰였었고 그 이후부터 뚫은 직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지로 활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좀 23일 이후부터 내려갈 때는 저가 뚫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적어드리자면 23일
뭐 오전 이후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선, 파란색 선, 선행성을 갖는 놈하고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선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하나의 봉우리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형태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높낮이가 높은가요? 아니죠. 낮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이게 산을 찍고 내려올 때 추가 하락이 좀 클 것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다면은 추가 하락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봉우리가 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서 좀 크게 나오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약세에 빠질 수가 있다, 약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과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원래 평범한 장, 우리가 그냥 이전까지 겪었던 장은 과매도, 과매수, 과매도, 과매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장이 정말 과매도가 된 다음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장에서는 약세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을 좀 주의해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9월 말까지는 조금 이런 약세장을 좀 예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업비트 상황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코스모스나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폴리곤은 좀 최근에 나온 것 같고요. 또 월드컵 행사에서 월드컵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스포츠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칠리즈나 알고랜드 등이 좀 상승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장이 좀 위트위트할 때마다 정말 그냥 매매하기 싫을 때마다 그냥 잡코인장이 나오는 거는 뭐 여전한 거고, 이더리움이 좀 위협을 받자 리플이 좀 상승세를 받고 있다. 딱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코인 안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만 중시를 하고 있어서 뭘 사야 된다, 뭘 팔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사실 이 장이 비트코인이 위태하지 않다면은 그냥 거래 대금 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좀 하기 싫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말씀드릴 점은 없고요. 그리고 RSI 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한 점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가격이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갈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상승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신뢰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RSI가 정말 충분히 과매도된 다음에, 약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도 이런 식으로 과매도를 시킨 다음에 약간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다면은 가격이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신뢰도는 좀 좋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보조 지표가 충분히 과매도가 안 된 상태에서 걸렸어요. 물론 지금 약간 추세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할 점은 많은 건 맞지만, 저는 제 해석은 주관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없다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좀 보려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한 가지요. 지금이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 없어요. 관점이 저는 없어요. 이 상승세를 받으려면 5일선과 21선이 적어도 좀 약간 만날 수 있는 구간에 반등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크로스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봉상 4시간 봉상, 지금은 그냥 하락세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4시간 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버틴다면은 지금 봉 형태상 5일선이 올라오고 버티면서 올라오고 21선 밟아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4시간 봉상에서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줄어든 형태지 관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봉에 속지 마시고 그냥 관점이 확보된 다음에 매매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 사실 약간 포모에 걸릴 수 있는 장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리플 참 좋아하고 상승이 나오니까 크게 기대를 하면서 이거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지표상 저는 약세에 빠진 것도 확인이 되었고, 이평선상 관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이, 여기서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이쪽에서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극복을 하면서 지지가 2번씩 확인이 되었는데, 이 추세선 따라서 만약에 하락이 좀 더 암시되는 정보가 나와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진짜 저가를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실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관점이 확보되는 대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영상을 그렇게 찍을게요. 관점이 확보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지금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비트 시그널과 제 이름인 평경장을 사칭을 한 약간 문자들이나 이런 카톡 내용들이 교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점이 없고, 또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상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만 전송이 되면은 사실 좀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제 구독자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칭으로 의심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은 여기 하단에 적혀 있는 1600의 7683 번호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칭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전화가 온 경우에는 그냥 녹음을 따셔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저희는 현재 법적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법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무료 리딩 서비스하고 무료 선물 트레이더 관점입니다. 저희는 뭐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코인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래소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 입장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리딩 서비스를 받고 특히나 중요한 무료 관점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링크를 누르셔서 카카오톡에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사실 오늘 영상이 편집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버벅이었다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